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목반 자바 수업을 듣는 컴퓨터공학과 학생 최요하입니다. 이번 전 프로젝트의 주제는 GUI 기반의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제가 만든 계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고 여기 있는 는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당 수식은 이 리스트에 저장이 되며 이 리스트 또한 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개 삭제를 여기서 한 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하고 누를 경우 삭제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수식을 저장을 해두고 싶다. 그러면 이 기록 저장을 누를 경우 현재까지 입력된 수식이 저장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가져오고 싶다 할 경우 선택을 하여 기록 전송을 누를 경우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리스트를 비우고 싶을 때 전체 삭제를 누를 시 모두 삭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멘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산기를 입력하다 보면 정상적인 입력이 아닌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좌측 괄호 바로 다음에 우측 괄호가 오거나 괄호 다음에 바로 연산자가 오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좌측 괄호를 입력된 상태에서 바로 우측 괄호가 누르면 이렇게 불가능한 입력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는 계산이 제대로 됩니다. 다음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우측 괄호가 한 번 더 입력이 된다면 그것 또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불가능한 입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반대로 좌측 괄호가 개수가 더 많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는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상황에 맞는 멘트들을 띄워주게 됩니다. 다음 백스페이스 버튼입니다. 백스페이스 버튼은 역시 저희가 흔히 아는 기능 그대로입니다. 누르면 뒤에가 하나씩 지워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수식이 비어 있을 때 연산자들이 입력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뭐 별다른 처리는 해주지 않았고 저는 연산자들이 눌렸을 때 앞에 0이 붙어주는 것으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가 입력될 경우 이렇게 0 더하기, 나누기는 0 나누기, 곱하기는 0 곱하기, 그 다음 이 소수점을 누르게 될 경우 0 소수점,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클리어 버튼입니다. 이 클리어 버튼은 말 그대로 입력을 초기화 해주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저는 모드를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 변환 모드, 두 번째 심화 연산 모드입니다. 먼저 이 단위 변환 모드를 누르게 되면 바뀌었구나. 단위 변환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위를 변환하는 창으로 바뀝니다. 네 가지의 단위를 구현하였습니다. 길이, 무게, 온도, 데이터. 그리고 이 눌리는 버튼에 맞춰서 콤보 박스의 내용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온도, 길이. 그리고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자신이 바꾸고 싶은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센티미터로 해보겠습니다. 100cm. 변환을 하게 될 경우 100cm는 그대로 오게 되고 미터는 1m, 0.001km, 이런 식으로 변환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화 연산 모드입니다. 심화 연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패널이 바뀌고 네 가지의 심화 연산을 구현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 연산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만약 6% 4를 했을 경우 2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팩토리얼 연산입니다. 팩토리얼 연산은 구현할 때 조금 힘들었던 점이 오퍼랜드를 한 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코드에서 설명드릴 테니 여기선 작동만 보여드리겠습니다. 5팩토리얼을 할 경우 역시 계산이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은 거듭제곱 연산입니다. 만약 2 거듭제곱 3
하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결과는 8 제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복합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할 경우 6% 사는 2가 될 것이고 2 팩토리얼은 2이고 2의 2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답은 4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입니다. 파이는 특별히 연산은 존재하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원에서 쓰이는 파이 3.14로 수치를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입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처리들에 대해서는 코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까지가 계산기의 기능은 끝이고 이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절트 패널입니다. 리절트 패널은 제가 설명드렸던 수식 입력되는 공간과 매 상황에 따른 멘터들을 만들어주는 패널입니다. 다음 모드 패널. 모드 패널은 이 세 가지 버튼을 담고 있는 패널입니다. 심화 연산 버튼, 단위 변환 버튼, 백스페이스 버튼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 패널입니다. 넘버 패널에서는 숫자 10개와 소수점, 사칙 연산 4가지, 계산 실행하기 위한 는 버튼, 그 다음에 괄호 2가지, 초기화 버튼 해서 20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패널에 대한 처리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산기라는 것은 꼭 자료구조 실습에서 했던 거와는 다르게 한 자리의 숫자만 연산에 사용되지도 않고 소수라는 수치도 이용이 되며 플러스 마이너스와 다르게 곱하기 나누기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적인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좀 복잡한데 이 코드들이 전부 각 버튼들에 대한 눌렸을 때 처리입니다. 저는 이 처리에서 가장 핵심인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수식의 길이가 0일 때 수식이 비어 있다면 어떤 버튼이 눌렸을 때 그냥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눌렸을 때는 바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칙 연산 4가지와 소수점을 눌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괄호 같은 경우에는 우측 괄호는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눌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수식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사실 계산기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연산자까지로 되어 있냐 숫자까지 입력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버튼들에 대한 처리가 다 달라졌습니다. 만약 끝이 연산자일 때는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먼저 입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다른 사칙 연산들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왼쪽 갈로 같은 경우는 올 수가 있고 반대로 우측 갈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에 뭔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리는 경우마다 다 따져줘야 됐고 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괄호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실행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이런 경우라면 이 는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괄호의 개수와 오른쪽 괄호의 개수가 같을 때 수식이 정상적으로 성립이 돼 있음을 알 수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계산을 시작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레코드 패널, 이 기록을 저장하는 패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을 저장하는 버튼, 기록을 리절트 패널에 전송하는 버튼,
한 개 삭제, 전체 삭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JList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JList에서 한 개만 선택하도록 모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닛 패널, 단위 선택을 할 수 있는 4개의 버튼을 담은 패널입니다. 다음은 인풋 패널, 눌린 결과에 따라서 콤보 박스를 만들고 여기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와 변환 시작을 알려줄 버튼을 담은 패널입니다. 다음은 트랜스 패널입니다. 트랜스 패널은 이 변환된 결과를 담는 패널입니다. 다음은 유닛 버튼 클래스입니다. 이 유닛 버튼 클래스의 경우 이 4가지 버튼이 눌리고 이 변환 버튼 눌리는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클래스입니다. 먼저 이 길이 버튼의 경우 각 단위에 대해서 저는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length이기 때문에 L, 무게는 weight이기 때문에 W, 온도는 temperature T, 데이터는 데이터 D 이렇게 타입을 저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타입을 매개 변수로 받아 콤보 박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콤보 박스를 구성하는 배열은 위에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변환 버튼이 눌렸을 때의 처리입니다. 이 변환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단위에 대한 변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입을 스위치 케이스로 받아주고 그 타입에 맞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 함수들은 단순히 단위를 변환하는 계산만 담겨 있는 함수입니다. 먼저 길이 변환 함수를 보겠습니다. 이 타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스위치 케이스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킬로미터일 경우 첫 번째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건 그대로, 미터에 해당하는 건 곱하기 1000, 센티미터는 곱하기 1000에다가 100을 더 곱해주고, 밀리미터의 경우 10을 더 곱해주고, 인치의 경우 이렇게 수치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각 케이스에 대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함수가 무게에도, 온도 변환에도, 데이터 변환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화 변환 패널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저는 2개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때까지는 단위 변환 모드를 보았고, 다음은 심화 연산 모드입니다. 여기에 4가지 심화 연산을 담고 있는 버튼을 담는 것이 바로 팁 패널입니다. 이 팁 패널에는 각 버튼들에 대한 처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퍼센트와 팩토리얼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듭 제곱과 파이는 비교적 간단한 처리가 있었지만 퍼센트와 팩토리얼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각 버튼들에 대한 처리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앞에서 이 나누기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사칙 연산들과 소수점 이 괄호들에 대한 처리와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연산자들의 특별한 경우들만 따로 빼내서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모드 체인지, 이제부터는 패널을 벗어나서 함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모드 체인지 함수입니다. 모드 체인지 함수는 말 그대로 모드를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2개의 모드가 존재하고 각 모드들의 버튼이 눌렸을 때 set visible을 컨트롤하여 패널들을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make isp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해시맵을 구성하는데 이 구성되는 키밸류들은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담은 해시맵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피스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픽스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스택에서 연산자들이 푸시되고 팝하는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다음은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 모드와 거듭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 나누기 곱하기 모드, 그 다음 거듭제곱 팩토리얼, 그 다음 우측괄호, 마지막으로 좌측괄호 같은 경우에는 ISP와 ISP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스택 안에서는 좌측괄호가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지만 스택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주의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문자인지 연산자인지 판단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수식을 처리하다 보면 이게 숫자인지 연산자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 다음은 이 수치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판단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팩토리얼의 경우 실수형으로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판단하는 메소드가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단순히 이 출력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5 더하기 4.5를 했을 경우 원래는 6.0이 저장이 되겠지만 이건 정수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6으로 표현할 때도 쓰이는 메소드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두 가지 함수는 이 계산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두 가지 함수입니다. 첫 번째, infix to postfix 변환 함수입니다. 저는 우선 이 변환된 결과를 어레이 리스트에 담도록 하기 위해서 반환형을 어레이 리스트로 해주었습니다. 변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이 있을 거고 어레이 리스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연산자의 경우 스택에 푸시와 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좌측괄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숫자인 3입니다. 3은 그대로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한 가지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 num이라는 스트링에 숫자를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주는 이유는 이 계산기에서는 한 자리의 숫자가 아닌 두 자리, 세 자리 또는 소수점을 포함한 소수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스트링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다음 연산자를 만났을 때 그 수치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을 스킵했는데 먼저 이 3을 num에다 저장을 해주고 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3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다음 4 역시 num에 저장해주고 연산자인 우측 괄호를 만나게 됩니다. 우측 괄호의 경우 좌측 괄호를 만날 때까지 스택에 있는 모든 연산자를 팝하게 됩니다. 하고 그 팝된 연산자들은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때 좌측 괄호는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측 괄호를 만났기 때문에 우측 괄호를 만났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팝하여 여기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단 그 전에 일단 연산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4가 여기에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올 것이고 이 플러스는 팝되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좌측 괄호까지 팝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이때 원래는 연산자를 만나서 num이 저장됩니다. 그러나 여긴 공백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코드에서 조건문을 활용해서 공백일 경우 어레이 리스트에 담지 않는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곱하기를 만났기 때문에 스택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우선순위 비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푸시해줍니다. 다음 6. 그 다음 나누기 연산자 만났기 때문에 이 num을 저장해줍니다. 그 다음 나누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우선순위를 비교를 해보자면 곱하기와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만약 이 스택에 있는 연산자가 새로 들어가게 될 연산자가 스택 탑에 있는 연산자와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같거나 작을 경우 자신보다 더 큰 친구를 만날 때까지 스택에 있는 것을 팝하여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주고 자신은 푸시되게 됩니다. 다음 3. 역시 플러스를 만났기 때문에 저장. 그 다음 플러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새로 들어가게 될 연산자가 스택 탑에 있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신보다 큰 것을 만날 때까지 연산자를 팝하여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주고 그 과정이 끝나면 자신은 푸시됩니다. 다음 문자는 1입니다. 1을 만났으니 넘에 저장해주고 그 다음 문자 0입니다. 뒤에 이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조금 더 만들어야지. 그 다음 연산자를 만납니다. 연산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때는 넘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경우 이게 아무리 몇 자리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곱하기를 만났습니다. 곱하기 연산자의 경우 현재 스택 탑에 있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 없이 바로 푸시됩니다. 그 다음 3을 만나서 넘에 3이 주장되고 이제 수식이 끝났습니다. 수식이 끝났을 때는 항상 넘에 어떤 수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을 최종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택이 빌 때까지 하나씩 팝해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 수식의 경우 포스트픽스로 변환하였을 때 3, 4 더하기 6 곱하기 3 나누기 10, 3 곱하기 플러스로 최종 구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까지의 변환 과정을 담은 함수가 바로 이 int post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환된 결과를 담은 이 어레이 리스트를 반환하여 줄 것입니다. 이 반환된 어레이 리스트는 곧바로 start calc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받아 최종 계산 과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떠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퍼랜드를 한 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가져오는 과정을 딱 한 번만 거쳐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연산 같은 경우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모드, 팩토리얼, 거듭 제곱에 대한 연산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 또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수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만납니다. 숫자를 만나면 스택에 우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역시 숫자니까 저장, 3인 숫자니까 저장, 그 다음 연산자를 만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곱하기 연산자의 경우 오퍼랜드를 두 가지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 두 개를 팝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곱하기 연산자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곱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팝되는 친구는 오퍼랜드 2번으로, 그 다음에 팝되는 친구는 오퍼랜드 1번, 이렇게 반대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이 끝나면 다시 오퍼랜드 1에 저장을 해서 이 수치를 스택에 다시 푸시를 해줍니다. 즉 이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면 2 곱하기 3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인 6이 스택에 푸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플러스 연산자입니다. 역시 플러스 연산자를 만나서 오퍼랜드 2번 6이 나올 거고 오퍼랜드 1번은 1 그래서 결과인 7이 스택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수식이 끝났습니다. 수식이 끝나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이 반드시 스택에 한 가지의 숫자가 남게 됩니다. 이 숫자가 곧 결과값이고 이 숫자를 리절트 라벨에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계산 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 2, 3 곱하기 플러스와 같은 포스트픽스가 나오려면 이런 인픽스 수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수식을 눌렀을 경우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7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7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UI 계산기의 마지막 단계로 최종 구성을 하는 스타트 커크 함수입니다. 제가 이름을 위에랑 비슷하게 지었는데 후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성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저는 일단 학번과 제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안에 패널들을 넣어 줄 것입니다. 제가 따로 이 컨테이너에 레이아웃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GUI 구성을 만들다 보니까 딱 원하는 크기만큼으로 원하는 위치에 넣는 것이 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setBound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setBound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컴포넌트에 레이아웃을 따로 주면 안 된다고 확인을 하여서 따로 레이아웃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패널들을 선언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단위 변환 버튼에 대한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유닛 버튼 클래스도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크기대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패널들을 컨테이너에 다 추가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ISP, ICP 우선순위 구성하는 해시맵 함수 했고 그 다음에 1000 by 700으로 사이즈를 지정하였고 크기는 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set location relative to를 통해서 항상 켰을 때 계산기가 화면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visible true로 하여 GUI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에서 calculator 클래스를 실행을 시킬 경우 계산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계산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